안녕하세요. 수동물병원 김동빈 원장입니다. 하부 요로기계 쪽에서 문제가 되는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 고양이들이 좀 방광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루틴하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특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는 고양이 하부 요로기계 질환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특발성이라는 말이 좋아 특발성이지 이유 없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뭘 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인지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의사가 이제 문진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되는데,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좀 더 숨기려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몰래 숨어가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진상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 오줌을 못 산다는 사인이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오줌을 못 산다, 그 얘기는 일단은 요도가 막혔다, 아니면 오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건데, 오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엄청나게 큰 질병이고, 오줌을 싸고 싶은데 못 산다, 그럴 때 애들이 내가 왜 오줌이 안 나오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줌을 싸려고 노력을 계속 하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오줌을 싸려는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줌을 막 싸고 싶어서 힘을 막 주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짜증이 막 나. 그러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 리터박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오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딴 데 가서 오줌을 한번 싸볼까 해서 뭐 보호자 이불 위에서, 침대 위에서 오줌을 한번 싸본다든지, 아니면 욕조에 들어가 가지고 오줌을 싸본다든지, 원래 리터박스에서 잘 오줌을 쌌던 애가 갑자기 다른 곳에다가 오줌을 싼다, 그러면 모두가 뭐 하부 요로기계 질환은 아니겠지만 우리 애가 좀 오줌 잘 싸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증상으로 따지자면 리터박스를 왔다 갔다 한다,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오줌을 싼다, 거기서 뭐 혈뇨가 나온다,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일단 증상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보통은 병원으로 내원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특발성 방광염이 왜 생기느냐가 중요하겠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진을 했을 때 일단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고양이들은 감염 때문이 아니라 뭔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방광벽에 있던 상피세포들이 떨어져 내려오고, 그것들이 뭉쳐서 찌꺼기를 만들고, 찌꺼기가 요도로 내려가면서 요도를 막아버리니까 오줌을 못 싸고, 이런 형태로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 요인이 애들마다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사람도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화가 엄청 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큰 일에도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사람이랑 대화를 통해서 내가 화가 이만큼 났다 안 났다 이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아무리 집사님들이 옆에서 애들을 막 잘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잘 몰라. 특발성 방광염 애들 진료를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같은 경우에는 택배기사님이 왔다 가신 이벤트밖에 없어. 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겼다. 그리고 동거묘랑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혼자 있고 원래부터 잘 지냈던 애가 갑자기 어떤 뭐 외부 손님이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오줌을 못 싸기 시작했다. 메인 이벤트가 그런 거였겠죠. 이제 스트레스 요인은 애들마다 되게 다르다. 근데 그 중에서 외부 유입 인원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고, 그 이유가 이제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육식과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 바운더리가 딱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보호를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원래 같이 있었던 주거 인구가 아니라 다른 인구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침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우리 애는 진짜 착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진료를 봐보면 오히려 비율로 따졌을 때 아주 예민하고 뭐 조그만 변화에도 되게 막 이런 화를 많이 내고 이런 아이들보다 되게 무덤덤하고 그냥 속으로 삭히는 애들이 오히려 방광염에 많이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 큰애가 좀 약간 그런 편인데, 저는 집에 세 아이가 있는데요. 세 아이 중에서 가장 등치도 크고 가장 힘도 세고 이런 애고, 그리고 가장 개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세 마리가 넘어가게 되면 그 안에선 사회를 또 만들거든요.
그 사회 안에서 두 아이한테 지고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캐치를 못해서 너무 미안했고, 이제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방광염이 생기는 경우. 사회성도 되게 중요하고, 주거 인구 이외에 외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벤트로 따지자면 두 번째가 이제 리터박스인데, 멀티캣들, 뭐 3마리 이상 아이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터박스를 뭐 3아이면 3개, 뭐 2아이면 2개, 4아이면 4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이게 뭐 10마리면 10개를 이렇게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뭐 3마리라고 하더라도 꼭 애들이 한 군데만 들어가요. 3개를 깔아놨는데 한 군데만 들어가고 2군데는 남아.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한 군데만 쓰겠구나 해서 하나만 남겨놓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 되게 깔끔 떠는 동물 중에 하나라 자기 채취가 내 몸에 묻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남의 채취도 내 몸에 묻는 걸 되게 싫어해서 그루밍을 계속 하면서 그 냄새를 없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리터박스에 들어갔는데 오줌이랑 변이랑 이런 것들이 막 있어. 근데 거기서 나는 오줌을 싸야 돼. 쌌어. 나왔는데 막 그루밍을 하다 보니까 냄새가 막 나. 내 냄새가 아닌 것들도 막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물론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막 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뭐 들어가기 싫죠. 뭐 저희 같은 경우에도 깨끗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랑, 그리고 뭐 좀 약간 지저분한 화장실에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고 싶은 이 스트레스가 좀 다르잖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기 위함 중에 하나가 이제 리터박스를 좀 깨끗이 치워주시는 게 좋겠다. 여기서 근데 과한 보호자님 분들이 좀 계시는 편이기도 해요. 뭐 어떤 경우는 애가 화장실 들어가자마자 막 치워. 그렇게 되면 애가 들어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치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애들이 잘 나오고 그리고 자기 혼자서 뒤처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 이후에 그 다음에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특발성 방광염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기 때문에 뭔가 사료가 바뀌는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리터박스라든지 외부 유입 인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막 지내오다 보면 아이한테 스트레스 요인이 뭔지는 이제 집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트레스 요인을 줄이는 게 일단은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두 번째 예방법이 보통 이제 그 발생하는 아이들의 비율을 보면 중성화한 남자아이,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간 애들, 지방이 많은 애들, 보통 이런 아이들이 많이들 겪게 되거든요. 보통 어릴 때 중성화를 하다 보니까 요동성장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뚱뚱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처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이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비만하지 않은 고양이로 만들어준다. 그럼 체중 조절이 필요하다. 체중 조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발생 빈도를 좀 줄일 수 있다. 우리가 고양이랑 너 스트레스가 어땠니? 뭐 오늘 일과가 어땠니? 이런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애들이 스트레스 배출을 못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막아준다 라는 게 예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예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스트레스를 받은 건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애가 어떤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집에 있는데 어떤 것들을 최대한 막아준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냐의 문제가 되겠죠. 스트레스 해소시켜주는 방법은 사실 놀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보호자님들께서는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고양이는 되게 독립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컨트롤을 하거나 내가 뭔가 귀찮게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셔서 이제 뭐 귀찮게 하거나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애들 예쁘게 그냥 뭐 맛있는 거 주고 이런 것들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실제로 고양이들 뭐 통계랑 이런 것들 보게 되면 보호자님들께서 하루에 30분 이상 낚시라든지 카샤카샤 붕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놀아주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운동량도 늘어나겠지만 그래서 스트레스도 같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발성 방광염에 있어서 보호자 지침 중에 하나가 많이 놀아줘라. 많이 놀아주고 애한테 많이 관심을 가져줘라. 물론 관심을 다 가지시겠지만 좀 몸으로 놀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광 쪽에서 일단 찌꺼기가 생겨서 보통 나가는 찌꺼기들이 요도를 막아서 우리가 오줌을 못 싸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찌꺼기가 쌓이기 전에 내보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음수량을 늘려라. 사람도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오줌을 자주 싸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런데 찌꺼기가 뭐 한 번에 우두두 하고 떨어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천천히 쌓이다가 그게 찌꺼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바깥으로 배출을 시켜준다는 건데, 그 전에 음수량이 조금 늘어난다라고 하면 찌꺼기가 많이 쌓이기 전에 바깥으로 배출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발생 빈도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